데미안 베아트리체. 그 네 번째 이야기. 기억을 더듬는 동안 밤은 깊어갔고 밖에서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 나의 기억 속에서도 비가 내리는 소리가 들려온다. 밤나무 아래에서 그가 프란츠 크로머에 대해 캐묻고 그와 관련된 나의 비밀을 알아맞히던 때의 빗소리였다. 학교를 오가는 길에 나누었던 대화, 견진성사 수업시간. 이렇게 하나의 기억이 끝나면 또 다른 기억이 꼬리를 물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막스 데미안과 맨 처음 만났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땐 무슨 문제가 있었던가. 그 기억은 당장에 생각해낼 수가 없었다. 나는 시간을 두고 그 기억을 되살리는데 열중했다. 그러자 그 생각도 다시 떠올랐다. 그가 카인에 관한 이야기를 해준 뒤 우리들은 우리 집 앞에 서 있었다. 그리고 우리 집 현관아치 쐐기돌에 새겨진 낡고 퇴색한 문장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다. 그는 그것에 흥미를 느꼈으며 누구나 그런 물건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날 밤 나는 데미안과 그 문장의 꿈을 꾸었다. 데미안이 그것을 손에 쥐고 있었는데 어떤 때는 조그맣고 잿빛으로 되었다가도 때로는 굉장히 커져서 여러 가지 빛깔을 띠기도 했다. 그럼에도 그는 나에게 그것을 언제나 똑같은 문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그는 나에게 그 문장을 삼키라고 명령했다. 그것을 삼키자 나는 즐겁했다. 삼킨 문장 속의 새가 다시 살아나서는 내 배를 채우고 내 속을 쪼아대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을 느끼며 나는 놀라서 잠을 깼다. 정신이 멀쩡해졌다. 한밤중이었는데 방 안에는 비가 들이치는 소리가 들렸다. 창문을 닫으려고 일어났을 때 방바닥에 놓인 무언가 흰 것을 밟았다. 아침에서야 그것이 내가 그린 그림이라는 걸 알아차렸다. 그림은 물에 젖은 채로 방바닥에 떨어져 있었고 불룩하게 부풀어 올라 있었다. 나는 그것을 말리려고 흡수지를 사이에 끼워 두꺼운 책 속에 넣어두었다. 다음 날 다시 보니 잘 말라 있었다. 그러나 그림은 변해 있었다. 붉은 입술은 다소 파리해졌고 얼마간 가늘어져 있었다.
이제야 정말 데미안의 입 그대로였다. 나는 그 문장의 새를 그리기 시작했다. 본래의 그 새의 모양을 나는 분명하게 기억하지는 못한다. 하지만 어렴풋이 기억을 더듬어 보면 그 문장은 너무나 낡아서 가끔 다시 채색을 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가까이 가더라도 잘 알아볼 수 없었다. 그 새는 무엇인가에 위에 서 있거나 앉아 있는데 그것이 한 송이 꽃이었는지 바구니나 둥지였는지 나무 꼭대기였는지 모르겠다. 나는 사소한 것에 마음 쓰지 않고 머릿속에서 분명히 영상이 떠오르는 부분부터 그려가기 시작했다. 무언가 분명하지 않은 욕구 때문에 나는 강한 색깔을 썼다. 내 그림에서 새의 머리는 황금빛이었다. 기분이 내키는 대로 그린 그 그림은 며칠 안에 완성되었다. 그려진 것은 날카롭고 겁없어 보이는 매의 머리를 한 커다란 한 마리 새였다. 그 새의 반신은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어두운 지구에 박혀 있었고 마치 커다란 알에서 깨어나오려는 것처럼 몸부림치고 있었다. 그 그림은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내게는 꿈속에서 보았던 빛깔의 문장처럼 여겨졌다. 데미안에게 편지를 쓴다는 것은 붙일 곳을 안다고 하더라도 나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나 나는 그 당시에 무슨 일을 하든지 그랬던 것처럼 꿈과 예감에 사로잡혀 이것이 전해지든 전해지지 못하든 간에 그에게 그 새의 그림을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나는 그 위에 아무것도 내 이름조차도 적지 않고 가장자리를 조심해서 오려내고는 커다란 봉투에 데미안의 옛날 주소를 썼다. 그러고는 그것을 붙였다. 시험이 다가왔고 나는 옛날보다는 더 열심히 공부했다. 내가 나의 행실을 바로잡은 이유로 선생님들은 나를 너그럽게 대해주셨다. 하지만 지금도 역시 나는 모범생이라고 할 수는 없었다. 그렇다고 어느 누구도 이제 와서 반년 전에 퇴학 처분 경고의 기억을 들추어내는 사람은 없었다. 아버지께서도 이제는 비난이나 위협조가 아닌 옛날의 여조로 편지를 보내셨다. 나는 아버지에게든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든 어떤 이유 때문에 나에겐 그런 변화가 일어났는지 설명하고 싶진 않았다. 이 변화가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기대와 일치했다는 것은 우연이었다. 이 변화로 나는 다른 사람을 찾아가지도 않았고 남이 나에게 접근해 오는 것을 허용하지도 않았다. 단지 나를 한층 더 고독하게 만들었다. 나는 그 어느 곳인가를, 데미안을 멀고 먼 운명의 목표로 삼고 있었다. 사실상 그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지도 못했으면서 그 한복판에 서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물론 베아트리체에게서 비롯되었다. 그렇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림 속의 초상이나 데미안에 대한 생각으로 비현실적인 세계 속으로 빠져들었기 때문에 베아트리체는 완전히 내 시선과 생각 속에서 사라져버렸다. 누구에게도 나는 꿈에 관해, 나의 기대와 내적인 변화에 관해 한마디도 이야기할 수 없었다. 설사 그렇게 하기를 간절하게 원했다 할지라도
못했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원했던 것들이 어떻게 가능했을까?